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, 코로나 재확산세가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. 기독교 방송 CBS가 출연 기자가 코로나 확진되면서 셧다운 되는 그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. 그런 가운데서도 민주당은 광화문 집회 등의 코로나 확산의 모든 책임을 떠넘기면서 이를 방조한 통합당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는 등 엉뚱한 정치적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. 무엇보다 이해찬 대표 그리고 유력한 당대표 후보인 이낙연 의원 모두가 구설수에 올라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. 이종건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함께 코로나 확산세 문제와 함께 민주당의 속사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국장님. 네, 안녕하십니까. 지금 기독교 방송 CBS가 셧다운되는 그런 사태를 맞이했어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모든 정규 방송이 지금 중단된 것입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아마도 제 기억에는 공중파 방송이 전염병 때문에 예. 정규 방송을 중단하는 사태는 아마 초유의 사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예. 정규 방송을 중단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기억에 남거든요. 근데 지금 CBS 기자가 그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에 라디오 방송은 모두 다 음악 방송으로만 대체됐고 전 직원을 지금 출근시키지 않고 있고요. 물론 그러니까 송출을 담당하는 지금 수명 빼놓고요. 그다음에 텔레비전 CBS도 텔레비전 있지 않습니까? TV. 예, 예. CBS TV도 원래 녹화분 정도만 지금 뭐 방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아마도 이 방역을 한 다음에 또 다른 확진자가 있는지를 점검하고 수일 내로 아마 다시 방송을 재개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얼마나 사실은 무서운지, 왜냐하면 방송을 중단하는 사태까지 왔으니까 그걸 지금 또 새삼 느끼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. CBS뿐만 아니라 뭐 타 방송국, 공중파, 뭐 종편을 비롯해서 타 방송국에서도 비상이 걸린 것 같아요. 네, 전 방송이 다 비상에 걸렸고요. 왜냐하면 CBS에 출연하는 뭐 출연진들이 다른 방송도 출연하는 사람도 많고 또 기자들 간의 교류도 있지 않습니까? 네. 출입처에서 함께 또 생활을 하니까 네. 이런 부분들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방송에 출연하는 패널이지만 오늘 아침에 상당히 많은 다른 방송국에서 연락이 와서 CBS에 최근 출연한 적이 있느냐를 묻는 그런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방송국만이 아니라 사실 그 국회 출입 기자들도 거의 멘붕이라고 합니다. 네. 일단 법조 출입 기자들은 전원 재택근무. 어떤 어떤 언론사든 상관없이 전부 재택근무로 돌아섰고요. 그 다음에 국회도 상당히 많은 기자들을 재택근무를 하라. 각 사별로 지금 아마 그런 지침이 지금 내려지고 있는 상황. 그럼 뭐 민주당의 그 전당대회 역시 여의도 당사에서 치러지고 온라인으로만 치러진다. 뭐 각종 어떤 행사들이 모두 다 지금 이렇게 취소되거나 축소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CBS 이 셧다운 때문에 그 전에 그 간판 프로가 김현정의 뉴스쇼인가요? 예, 뉴스쇼입니다. 거기에 참여했던 이낙연 대표 후보자도 자가 격리됐는데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일단 판정이 된 것 같아요. 네, 좀 전에 그런데 어제 오후에도 그 CBS 사옥에서 대표들 간의 그 정관용의 시사자키 거기에 나와서 또 토론도 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까지도 네. 불똥이 피었죠. 그런 튀는 상황 아닙니까? 오늘 그 이낙연 후보의 이 판정과 관련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됐었습니다. 왜냐하면 이낙연 후보가 이 방송 출연한 이후에 돌아와서 국무총리도 만나고 국회의장도 만나고 또 그 집권 여당의
지금 유력한 당대표 후보이기 때문에 아예 출입 기자들은 따라다니거든요. 그렇죠. 예. 기자들이 다 동행 취재를 하지 않습니까? 동선은 거의 따라다니다시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낙연 전 총리가 양성 반응을 보이고 확진 판정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국회가 그냥 딱 국회도 셧다운되고요. 그리고 각 사별로 아마 기자들 전부 다 검진 받아야 되고요. 뭐 거의 멘붕 상태로 뭐 돌입이 될 상황이었는데 뭐 일단 다행히 뭐 음성 판정으로 지금 나왔습니다. 그러나 지금 CBS에 같은 다른 당 대표 후보자들도 검사를 일단 받아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민주당이 지금 이 확산세에 대한 희생양 찾기 마녀 사냥을 하는 것 아니냐는 또 비판도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저는 뭐 정광훈 목사가 이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고 이렇게 광화문 집회에 나와서 마스크도 안 쓴 채 연설하고 종교를 정치화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네. 어떻게 됐든 지금 광화문 집회를 통합당이 책임지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? 통합당은 참여도 하지도 않았잖아요. 네, 제가 이 정부가 사실 지금까지 3년 동안 보여준 패턴이 똑같다는 거예요. 그건 뭐 어떤 사건이든 자신들이 분리할 때 일단 희생양을 찾고 그쪽으로 모든 적을 만든 다음에 이 희생을 돌리면서 자기 잘못을 은폐하는 것. 예를 들자면 부동산 대책 한번 따져보죠. 부동산 대책에서도 임대인이 마치 적이 되고, 물론 임차인을 보호해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. 하지만 임대인이 적은 아니잖아요. 그럼요. 무슨 적이에요? 강남에 2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까? 그 사람들이 무슨 투기꾼입니까? 강남 아니라 어디에 있든 다주택을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렇죠. 다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전세나 월세를 사는 사람들이 살 수가 있잖아요. 그럼요. 모든 사람이 1주택만 갖고 있으면 월세, 전세를 갈 수가 없습니다. 아니 1주택을 살아도 전세를 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주거 형태가 바뀌는 경우가 그 개개 형편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. 얼마든지 있어요. 어떤 사람도 임대인이자 임차인이 될 수가 있잖아요. 그런데 이렇게 적을 만들어야 돼요. 강남에 있는 주택을 가진 사람들은 적이고 임대인들은 다 적이고 이 사람들이 다 투기꾼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때려잡으면 부동산의 이 가격이 내려간다. 이런 식의 어떤 이 희생양을 만들고 적으로 몰아가는 것이 언제나 똑같은 패턴이었거든요. 근데 이번에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. 이번에 저는 정부가 책임이 있느냐를 제가 먼저 따져보면 제일 많죠. 그렇죠. 저는 우리 방송에서 이미 다뤘어요. 가장 큰 책임자는 정부다. 그렇죠. 이렇게. 아니 연휴 누가 만들었습니까? 17일? 정부가 만들었어요. 왜 만들었습니까? 나가서 돈 쓰라는 거예요. 그렇죠. 경제를 위해서. 네. 지금까지 너무 억눌려서 힘드시니까 다 하루 더 해갖고 사흘 동안 어디를 가시든 소비를 하셔라. 그래야 쿠폰 진짜 주고 된다. 할인권 주고 전부 그랬지 않습니까? 그리고 박원순 시장 그 장례시에 이해찬 대표가 나서서 빈소에 가고 그때는 2만 명이 줄 서서 했습니다. 그때 무슨 거리두기 얘기했나요? 욕을 했나요? 이런 모든 어떤 분위기를 다 조장해놓고 그 다음에 물론 저도 광화문 집회에서의 정광훈 목사의 행태 또 사랑제일교회가 협조 안 하는 행태 이거 반대합니다.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그것이 모두 다 광화문 집회의 어떤 책임이다. 그래갖고 저는 대통령이 정말 옹졸하고 정말 형량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역대 우리나라의 어떤 대통령도 자기를 비판하는 집회를 비난한 적이 없습니다. 아니 대통령이 자기 정책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 집회에 대해서 용납 못하겠다고 경로를 한다고요? 아무리 코로나 핑계를 대지만 이렇게 옹졸한 대통령이 있습니까? 이건 모두 다 광화문 집회가 이번 이 모든 사태의 주범이다. 신천지 때도 그랬고요. 또
게이라고 표현하면 맞나요? 이태원 컬러 죄송합니다. 사회적 소수자들, 성소수자들과 관련돼서 그런 이태원 사태 이런 것들이 마치 그들이 모든 것들을 다 옮겨 다니냐 이렇게 몰아갔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? 이번에 사실 뭐 이 그 광화문 집회 아직도 뭐 물론 이 더 검진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 이런 정치적인 교회들 이 외에도 많은 교회들이나 또 다른 부분에서 지금 수도권 일대에서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마녀 사냥하듯이 공격한다. 근데 그 알고 봤더니 그 정치 집회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거다.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은 정말 희생양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지난 5월에 생활 방역으로 이 방역 단계를 낮출 때부터 정은경 본부장이 미국에 예를 들어가면서 생활 방역으로 가는 건 좋은데 거기서 자칫 방심하면은 제2의 팬데믹이 온다는 것을 여러 차례 경고를 했는데도 그거 다 무시해버린 거 아닙니까? 정부가 앞장서서 뭐 이 경제를 좀 활성화하게 하겠다는 그런 조급한 마음에 다 여리저리 풀어불고 교회도 소모임 괜찮다 이래저래 해놓고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놀아라 소비해라 이렇게 선도한 게 정부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리고 자기들은 쏙 빠져버리고 아니 광화문 집회가 며칠 안 되잖아요. 네. 그러면 광화문 집회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이 확진자가 나올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? 잠복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미 그 이전에 정부가 이런 긴장권을 늦추면서 번진 거 있었던 거예요. 그걸 지금 파악을 못 해갖고 지금 확 터져 나온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런데 뭐 통합당을 편들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멀쩡한 통합당은 거기 참여도 안 했고 특히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 이후 장외투쟁 이거 안 한다고 이미 선언해가지고 가지도 말라고 그랬잖아요. 네. 그러나 개별 의원 딱 한 사람 같다면서요. 홍문표 의원. 네. 그리고 원외 뭐 김진태 의원고 민경호 전 의원 두 사람 같다면서요. 민경호는 아예 이 집회를 뭐 주최한 사람이니까 갔다고 치더라고요. 이 사람은 무슨 지난 총선 부정투표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사람이니까요. 그런데 거기다가 방조했으니까 책임을 져라. 너무 생뚱맞지 않습니까? 아무리 민주당이 지금 지지율이 떨어져 가지고 공경에 처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국민들이 바보가 아닌 한 설득력 있는 얘기를 해야죠. 설득력 있는 얘기를. 그러니까 치졸하죠. 정말 치졸한 게 어떻게든 정광훈과 그다음 통합당을 연결시키려는 거. 옛날에는 계속 신천지를 마치 연결시키려고 계속 노력을 했잖아요. 근데 사실 신천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신천지 뭐 표창장 받고 한 사람들은 민주당에 더 많아요. 유시민 이사장도 그 표창장 하나 받았더라고요.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선전하면서 이 팩트가 중요하지 않잖아요. 일단 김어준 같은 이 메신저를 통해서 계속 펌프질을 해대면서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면 그냥 그걸 프레임이라고 하죠. 프레임이 지어지면 그대로 이 친문들이 실어 나르면서 마지막으로는 리얼미터가 마사지하는 예를 들어 여론조사를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핑계거리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 리얼미터는 언제나 월요일 날 훨씬 더 높아집니다. 그게 주말에 어떻게든 그런 요소들을 만들어주거든요. 그러니까 이 핑계거리를 만들어주고 지지율을 다시 잡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하는 건데 이제 저는 국민들이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 행태를.